자, 일단 보면 지금 8번 문제는 다 성염색체 위에 존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대문자들이 다 우성이다라고는 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의 성별이 서로 다른데 문제를 보면 어쨌든 비분리를 겪은 거니까 우리가 비분리 겪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두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이 모두 정상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 3과 자녀 4라고 하는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얘들의 성별은 일단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 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잘 보면 핵형이 모두 정상인데 이게 22개랑 24개짜리가 수정돼서 어떤 자손이 태어났대요. 근데 이게 지금 성염색체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애가 XY 또는 XX일 건데 아예 어떤 부모는 안 주고 아예 어떤 부모는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부모들이 준 거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XY라면 반드시 아빠가 이걸 다 줘야 될 거고요. XX라면 엄마가 다 줄 수도 있고 혹은 아빠가 다 줄 수도 있죠. 왜냐? 아빠가 감수 이비분리에 의하면 X 2개짜리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아버지에 대해서 가를 먼저 보니까 얘가 지금 여부 안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이 열성일 수는 없으니까 정상이 우성 그리고 기억이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측면으로 본다면 아빠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소 Y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서 소문자 H 받았을 거기 때문에 대소. 그럼 우리는 엄마가 어쨌든 대문자 H를 받는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 이 같은 경우는 대문자 H가 받는다라고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랑 다를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는 X를 갖고요. 그래서 얘는 그럼 어쨌든 나에 대해서 정상. 다에 대해서도 정상자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럼 이게 엄마한테서 어쨌든 유래되니까 엄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유전자 한 세트는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를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자녀 일도 어쨌든 아빠한테서 똑같이 이렇게 나 관련된 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첫 번째, 만약에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애가 XY짜리예요. 그럼 우리는 XY짜리가 지금 문제에서 대전제로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한쪽에서 성염색체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XY짜리가 비분리로서 태어난다면 아빠한테서 모든 유전자들 다 받을 거니까 아빠랑 표현형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아빠가 가랑 나를 갖는데 자녀 3과 자녀 4에서 가나를 모두 갖는 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빠가 지금 다 준 게 아니구나. 그럼 자동으로 어쨌든 여기서는 문제가 생긴 쪽이 XX짜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 3과 4에서 성별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애가 여자라면 자동으로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 태어난 애는 남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는 여자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태어났고 남자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측면으로 우리가 자녀 3과 자녀 4를 보시면요. 결론이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여자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서 소문자 H를 안 받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열성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엄마 쪽에서 여기서 어쨌든 소문자 H를 반드시 가져야지만 가지는 거, 안 가지는 게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X가 만약에 남자 쪽이라면 어쨌든 엄마가 소문자 H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남자라고 하더라도 X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소문자 H가 반드시 존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어쨌든 엄마는 소문자 H자리 하나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럼 엄마가 소문자 H를 가진다라는 말은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는 자녀 1에서 지금 대문자 H를 가질 때는 여기 있는 이 대문자 H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엄마한테서는 어쨌든 이게 아빠한테서 온 거고 이게 엄마한테서 오는 건데 엄마한테서 정상 연관된 거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녀 1은 정상자리랑 나자리 하나 가지는데 나를 가지니까 니은이 우성 그리고 정상이 열성이다 라는 것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요.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는 다를 가진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정상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반드시 다를 가져야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디귿이 우성, 정상이 열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빠는 지금 나다 연관된 거, 즉 우성인 애들에 연관된 거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측면으로 한번 보신다면 엄마가 어쨌든 여기서 정상, 정상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 그럼 만약에 아들이 태어날 때 아들이 요거랑 y를 가진다면 얘는 대문자 h에 대해서 지금 정상, 그리고 정상이니까 xxx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없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y를 갖는 것이 남자 쪽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소문자 h만 가지기 때문에 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갖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봤더니 지금 OXO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 정상인 거, 지금 소문자 R 가지고 여기는 대문자 T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헷갈리시면요, 제가 지금 처음에 여기서 그 우열관계를 몰라서 정상 그리고 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유전자들 안 걸로 갈아 끼우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엄마가 지금 엄마 것만 정리를 해보면 엄마는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문자 R, 소문자 T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서 대 y.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자녀 사는 자동으로 비분리에 의해서 엄마 쪽에서 태어나는데요. 얘는 가를 가지면 안 된대요. 그럼 어쨌든 대문자 h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다를 가져야 된대요. 그럼 얘는 아마도 대문자 t를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서 몽땅 받는 것은 감수 1비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보시면요. 소문자 h는 기억 발현 유전자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다는 모두 우성형질이다도 맞고, a는 3이다. 그럼 a는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나네. 얘는 3이 아니고 4죠. 그래서 일단 답이 3번이고요. 자녀 2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정상이니까 소문자 T 가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맞고, 니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난자이다. 맞는 설명이어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